안녕하세요, 매스플레이입니다. 오늘은 챕터 5의 벡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5의 소주제 1장 벡터의 개념과 2장 벡터의 정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개념부터 시작해볼까요? 벡터란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되는 양을 말합니다. 벡터를 표현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화살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점 A는 화살표가 시작되는 시점이고 점 B는 종점입니다. 화살표의 방향은 벡터의 방향을 표현하고 A, B의 길이 즉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를 표현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벡터의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하고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는 크기가 0이므로 0벡터가 됩니다.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위치에 상관없이 같은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는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공간상에서 벡터를 기술할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극좌표고 두 번째는 직교좌표입니다. 먼저 극좌표는 벡터가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파악하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극좌표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직교좌표는 극좌표에 비해 덜 직관적이지만 코딩할 때는 이 형식을 사용합니다. 벡터를 수평과 수직 변위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직교좌표계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벡터의 x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i,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j라고 하면 벡터 성분을 표현하는 직교좌표 성분식으로 위와 같이 벡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공식에 따라 직교좌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제를 풀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공식에 따라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예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공간에서 벡터를 직교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은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 끝점이 놓이는 좌표입니다.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옮겨 좌표의 원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의 시점의 좌표와 종점의 좌표의 위치 벡터를 구하는 식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n차원 벡터를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벡터의 수학적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2차원 공간에서 순서쌍을 추가하면 됩니다. n차원 공간이면 n개의 순서쌍으로 표기합니다. 이는 위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벡터의 방향과 크기를 구해보겠습니다.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각도는 위치 벡터의 x성분과 y성분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도 세타는 탄젠트의 역함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벡터의 크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공식은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교좌표계의 성분을 표기한 벡터는 부호를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벡터 공간에 대해 보겠습니다. 벡터 공간의 벡터들은 벡터의 합과 스칼라 곱이 존재하고 두 연산의 결과가 같은 벡터 공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벡터의 합과 스칼라 곱 연산의 기하학적 의미는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집합에서 벡터의 합과 스칼라 곱에 닫혀있는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벡터 공간이란 이런 공간들 중에 특정 성질들을 만족하는 공간을 말하며 그 공간을 이루는 원소들을 벡터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벡터 공간이 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성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성질 중 가장 중요한 공리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벡터 공간은 원소인 벡터들이 벡터의 합과 스칼라 곱에 닫혀있고 0벡터가 존재하는 집합입니다. 다음으로 벡터의 수학적 표현 방식인 선형조합과 기저에 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어진 벡터들의 집합 S가 있을 때 이들의 선형조합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선형조합이란 벡터들의 S의 각각의 원소인 벡터의 임의의 스칼라 값들을 곱한 후 모두 더하여 새로운 벡터 V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S의 가능한 모든 선형조합들로 생겨난 결과들을 다시 하나의 집합으로 묶었을 때 만약 이 집합이 벡터 공간 T를 이룬다면 S가 벡터 공간 T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때 S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S를 T의 기저라고 하고 S의 각 원소들은 기저 벡터가 됩니다. 여기에서 특정 조건은 S가 선형 독립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저를 정의하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원소들의 크기가 1이고 원소들이 각각의 직교 좌표계 축의 양의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 이 기저를 표준기저라고 합니다. 표준기저 벡터들을 각각 I, J, K라고 하면 3차원 공간에서의 임의의 벡터 부위는 표준기저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준기저 I, J, K를 생략하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예제는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변환하는 예제입니다. A를 두 요소로 분해하기 위해 사인과 코사인을 사용해 구할 수 있습니다. 개념에서 보았던 공식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반대로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는 예제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개념에서 배웠던 공식을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벡터의 크기를 계산하고 방향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위치 벡터를 구하는 예제입니다. 끝점에서 시작점을 빼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위와 같습니다. 네 번째 예제는 기저 벡터 문제입니다. 행렬식이 0이 나오면 선형 종속이므로 기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렬식의 값을 구하여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행렬식을 구하면 6으로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형 독립이고 R3의 기저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의 답은 가가 됩니다. 나와 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의 행렬식을 구하면 0이 나옵니다. 따라서 선형 종속이므로 기저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다의 행렬식을 구하면 마찬가지로 0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도 기저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가입니다. 다섯 번째 예제는 1차 종속 예제입니다. 1차 종속이 되기 위한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차 종속이 되기 위해선 행렬식의 값이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과정으로 전개하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분의 1과 1입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물리량을 스칼라와 벡터로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스칼라와 벡터로 구분하는 이유는 연산법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벡터의 개념을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칸이 의미하는 것을 쓰세요.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점 A는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시점입니다. 점 B는 화살표의 끝점으로 종점입니다.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는 크기가 0인 벡터로 0벡터를 의미하고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는 단위 벡터를 말합니다. 세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주어진 집합이 벡터 공간인지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집합의 원소를 몇 개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집합의 두 벡터의 합이 다시 집합에 속해야 합니다. 두 벡터의 합이 집합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칼라 곱을 했을 때 값이 집합에 속해야 합니다. 위 과정을 보면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0벡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0벡터가 존재하므로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 주어진 집합이 벡터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